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7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 태극기 시위, 애국 시민이 하는 태극기 시위, 그리고 애국 시민 운동, 이런 것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런데 생소하고 또 반대를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든지 진행이 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언론 보도도 그렇고 정치권의 움직임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이가 이러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전부 민이라는 거예요. 요즘 태극기 시위가 좀 커지니까 촛불민이 그 말이 조금 들어갔죠? 예, 앞으로 이제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민이란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탄핵 확정안은 인용을 해라,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도 그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이런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민의가 그러니까 그런 바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박이 탈당하는 건 뭐겠습니까? 오늘 비박 탈당했죠. 27일 29명이 탈당하고 나경원 의원이 남았어요. 의외로.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살펴보세요. 여러분, 비박이 왜 탈당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새누리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더 좋게 될 승산이 있어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바탕이 뭐겠습니까? 민이. 지금 국민 정서가 그러니까 이런 바탕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나가면 찬바람 맞고 큰일 날 수 있다, 이러면 못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지금 많이 역풍이 불고 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현재는 한 달, 두 달 동안 언론에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최순실 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여기고 어디고 사람 많은데 나가보세요. 거기 TV 다 설치되어 있죠. 그 TV 탁 틀면 뭐가 나오겠어요? 하루 종일 시사 뉴스하는 종편 방송 나오지 않던가요? 거기 틀으면 뭐가 나옵니까? 여전히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최순실 그래요. 이거 사라지면 또 저거 등장하고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그것이 오보든 뭐든 간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 싫어도 또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게 뭡니까? 촛불 민의가 24일도 언론에서 얼마 보도됩니까? 몇 명 모였다고? 뭐 처음에는 25만 그러다가 다음에 50만도 되고 아마 더 넘게도 되고 뭐 70만도 안 나왔을까요? 완전히 일치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회의해가지고 누가 딱 지시를 하듯이 수십만 엄청나게 이렇게 딱 보도가 떨어집니다. 화면은 옛날 화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고 말로 그냥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고. 또 MBC, KBS에서 태극기 시 보여줬죠. 그래도 아무리 보여줘도 저쪽은 예를 들어 70만, 태극기 시는 뭐 2만, 그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식에는 여전히 촛불 시위가 강하고 그게 민이다. 뇌리 안 박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실상을 잘 아는 분들은 뭘 거꾸로 해석하고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고 안 믿어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일반 바쁜 분들 잠깐 텔레비 딱 틀고 어디 식당 가서 딱 보니까 전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각자 다 국회의원입니다.
탁 틀어보니까, 신문 탁 펼쳐보니까 촛불 24일에 50만 나왔다, 70만 나왔다. 또 태극기 시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태극기 시위도 좀 되더라. 그런데 2만이다, 3만이다, 10만이다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기분 들까요? 민의가 어디 있다고 느낌이 오겠습니까? 촛불에 있다고 여길 거 아니에요. 촛불에 있다고. 국회의원도 국민이거든요. 국회의원만 그러겠습니까? 검찰도 국민의 한 사람. 신문 언론 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일이 비교해보고 안에 정보를 구해보는 사람들이야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모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아 얼마 나왔다던데 대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이 간단한 게 아니다는 거지요.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행동에. 여러분도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어떤 느낌이 들어오던가요? 간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정치하신 분이나 공무원 있다면 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던가요? 각자 스스로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판단이 서던가요? 거기 젖어들지 않던가요? 그래서 이 민의라는 것이 이와 같고 언론의 보도가 오보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주입될 때 의식세계는 젖어버린다는 거죠. 내 말을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들으면서 최순실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국정농단 했구나. 박근혜가 정치 잘못했구나. 그런 느낌 들지 않던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박근혜 일신상 찌직꼴꼴한 거 다 드러내서 후보에 파면은 아 박근혜 청정 청렴 깨끗 이 이미지가 사라져버리지 않던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속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죠. 권한이 있고. 속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또 돌이켜보세요. 지금 여러분 각자를 누군가 언론이 됐든 무슨 일로 일일이 사생활을 디벼 파고 공격을 한다면 거기 살아남아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국회의원이든 검찰이든 농부든 그 누구라도 공무원이라도 낱낱이 사생활을 다 들이파고 여러 가지로 재고 10년, 15년 걸 다 뒤지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정당 안 한 거라도 모두가 보도가 돼버렸다. 오보라도 상상해보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 여러분이 가 찾아다니면서 그거 아니라고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해명하도 믿을 것 같습니까? 그 상처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서민한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득권에 있는 분들 전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24일 서울에 있는 분 이렇게 해보세요. 24일 7시에 태극기 시위, 박근혜 탄핵 무효, 애국시민연합이 태극기 시위를 하죠. 탄기국에서. 그 시위가 7시에 본대 시작이니까 그때 좀 나가서 좀 지켜보세요. 거기 얼마나 많이 오는가. 얼마나 다닥다닥 붙었나 아니면 띄엄띄엄 있나 그것도 확인하세요. 면적에 붙어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하철 타고 아니 걸어가도 돼요. 강화문 또 가보세요. 강화문에는 7시 반이나 8시쯤 봐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공연을 하니까 가수들이 그때 공연 보는 사람들은 시위하고 상관없이 보는 거니까 공연 끝난 다음에 구호 외치고 으쌰으쌰 할 때 그때 얼마나 왔는가 한번 보세요. 눈으로. 그러니까 7시 반이나 아니면 8시쯤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거긴 또 약간 늦게 시작해요. 그렇게 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방송을 틀어보세요. 그때 얼마 왔다고 하는가. 그러면 눈이 번쩍 띌 겁니다. 딱 봐서 몇천 명이 셀 수도 있으니까 세보세요. 아마 사진 찍어가지고 세는 것도 좋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몇 배가 뻥튀기가 되는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 시위 몇 분의 1로 축소가 되는가 확인할 거예요. 내 말이 안 믿어지면 가보세요. 가보시면 알 거니까. 그리고 촛불 시위도 띄엄띄엄한 것 그것도 확인하세요. 그 숫자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래 강화문 전체 시청 앞까지 평당 3명씩 들어간다 잡아서 94,000, 95,000, 그래 10만 잡습니다. 10만 명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딱 나오는데 그 중에 시설물을 빼야 됩니다. 동상이고 주변 시설물 빼면은 8만 정도 들어가는데 왜? 전경도 빼야 되잖아요. 한 2만 되니까 15,000, 2만 되니까 그러면은 꽉 찼을 때도 8만 정도 잡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 붙어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3배 잡아야 돼요. 그때는 3배나 4배. 3배 잡으면 얼마 됩니까? 24만, 25만, 그래 30만까지도 들어간다 칩시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뚝뚝 떨어져서 이리저리 가고 오고 하면 3명 잡는 겁니다. 왜? 저 앞에는 조금 밀집되고 뒤에는 그냥 뚝뚝 떨어지니까 그렇게 면적을 따져서 계산하는 건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저 앞에 좀 가면 모여 있는데 50만, 60만, 70만, 100만 그러면 그게 맞겠습니까? 아무튼 24일 가서 어느 쪽이 많은가 보시고 또 한 가지 보세요. 뭐를 보느냐?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렬한 쪽이 어느 쪽인가를 보세요. 열렬하다 그 말은 각자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 그걸 뜻합니다. 왜 그런가 설명드릴게요. 태극기 시위에 나가신 분, 여기서 제 말을 듣고 있는 분들, 방송 같은 데서 평론가라든가 이런 사람 나와서 그건 비상식적인 시위다. 정치 집단이 하는 거고 촛불 시위만 그것이 정상민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 안 납니까? 그리고 박사모가 돈을 뿌려가지고 한 명당 5만 원, 10만 원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해서 오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하죠? 그리고 박사모가 돈이 어디 있나요? 전부 아마추어 각자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박사모가 그렇게 열렬히 띄워주었으니까 몇 년을 두고 박사모 회원들 요직에 여기저기 임명해 줬답니까? 내가 알기로는 단 한 명도 임명 안 해줬다고 그래요. 단 한 명도. 전부 다 자기 본래 할 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박사모 회장 정강용씨만 당선되고 나서 다 접었잖아요. 활동 안 하고. 나서는 게 도리 아니다 그러고 그렇다고 정강용씨 국회의원이라도 시켜줬어요? 공사사장 시켜줬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요? 어디가? 내가 알기로는 태극기 시위 나간 사람들 전부 차비로 차비 내가면서 그렇게 나간다고 알아요. 2만 원, 3만 원 내야 차 타는 거예요. 공차 안 태워줘요 그거. 그리고 나가서 자기 돈으로 밥 사 먹어야 되고 또 모금함 돌리면 거기 기부해야 돼요. 왜냐? 탄기국에 돈이 없으니까. 그 시위하는데 돈이 안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돈이 조달 안 되니까 기부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 근데 10만 원, 20만 원 뿌릴 돈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본질이 나쁜 발언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어요. 그거 동의합니까 여러분? 내 말이 틀렸어요? 박사모한테 돈 받고 여러분 나간 사람 있어요? 아예 없을 거예요. 왜 없냐? 내가 안 받지만 돈이 없을 거니까. 줄 돈이 없어요. 박사모가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돈 줍니까? 안 주지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왜 확인해보라느냐? 눈으로 본 것이 확실하니까.